최근에 지방직 구급 시험을 보시고 나서 행정학 힘들었다는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이번 문제 중에서 반미터와 반호른이라는 학자가 또 출제됐죠. 그 전에 학자 이름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셨을 거예요. 이외에도 리더하고 구성 간의 교환 이론, 법령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 굉장히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 행정학 기출 문제만 반복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수험생 대부분은 수험서하고 그리고 행정학 기출 문제 한 1000문제 정도, 많게는 한 1500문제, 2000문제까지 학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 행정학 수험서라는 것도 임의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학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수험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힘들었던 게 이러한 과거의 어떤 기출 문제만 가지고 100% 문제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올해 지방직 9급 정도 되는 시험을 이론 측면과 그리고 법령 측면에서 한 100점 정도 받으시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시험 과목은 행정학 개론이죠. 행정학 개론. 근데 행정학 개론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미터나 반호른 그리고 조직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사실은 행정학 개론서에서는 아예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행정학 세부 전공 서적을 찾아봐야지 소개가 되어 있는 정도거든요.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정책 파트에서 이 정책학 원론이라는 서적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대학원생들이 보는 게 적절하다 혹은 학부생 중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된 3학년에 4학년 정도에서 보는 게 적절하다 정도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반미터와 반호르는 분명히 정책 파트에서 언급된 학자죠. 그런데 이 책에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정책 파트에서도 소개하는 이론들이 조금 상이할 텐데 반미터와 반호르는 공통적으로 세부 내용을 소개할 만큼 중요한 학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이었죠. 그럼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인사, 재무, 지방자치. 자, 수많은 책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공서적에서. 물론 해당 전공서적에서 대부분 출제는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책만 하더라도 8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각 전공 과목별로 뭐 한 두 권씩 우리가 다 참고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전체 크게 6파트고 파트별로 두 권씩일 테니까 12권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아마 다 학습을 하시면은 행정학 7급이든 9급이든 아마 객관식에서는 다 마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권에 한 800페이지랬죠. 물론 다른 전공 서적도 이 정도 페이지 내외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충 계산하더라도 이미 뭐 한 9,00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험 입장에서는 다 커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령에서도 굉장히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었죠. 최근에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우리나라 행정학 관련 법률을 제가 다 정리를 해보니까 법률 목록만 해도 50개가 넘어요. 그 목록 중에서 지방자치법만 하더라도 200조항이 넘어가죠. 세부 한 가지 굉장히 긴 조항도 있잖아요. 그걸 다 감안하면은 우리가 행정학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출제되지도 않았던 법률 세부 조항까지 다 학습하는 거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올해 국가직 9급에서 크게 언급은 안 됐지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법이 나왔잖아요. 그건 사실은 과거에 출제된 적도 거의 없던 법률이었고 또 세부적인 조항까지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 문제는 제가 해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기출 문제 가지고 학습하시는 게 공부하는 양 대비해서 이 아웃풋이 점수를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요. 괜히 내가 이번에 행정학이 조금 심화로 나왔다고 해서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의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법령을 학습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알고 있던 그 빈출 문제까지 놓치시는 우를 범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험 전략적인 측면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학습 내용적인 측면이고요. 전략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정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 제한을 가지고 변별력을 크게 나누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구급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15분이 넘진 않을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특히나 국어나 영어에 시간을 더 할애하셔야 되기 때문에 행정학은 맥시멈 15분 정도인데, 그러면은 15분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다 풀어내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릴 법한 내용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연습을 하실 때 한 문제 한 문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 한 문제당 1분 이상 할애하지 않겠다. 물론 시험장 가서 스탑워치 올려놓고 1분 단위로 문제를 풀 수는 없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동영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스탑워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하시기 시작하시면은 내가 그런 스탑워치 안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한 내 시간 내에 무조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연습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일단 이거는 기출문제 많이 보면은 이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출제 패턴은 어느 정도는 있죠. 어떤 거냐면 그 단어하고 설명한 내용이 선지끼리 위치를 뒤바꿔 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게 내가 정답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치를 딱 뒤바꿔 보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내용을 조금 모른다 하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찍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보통은 아예 모르는 문제면은 그냥 적당히 고르시면 되는데, 보통 선지 두 개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때는 더 고민한다고 해서 사실 정답률이 안 올라가죠. 오히려 뒤에 문제를 놓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면 내가 미리 정해 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하고 4번이 나오면 무조건 앞선 번호 3번을 고르겠다, 아니면 뒷번호 4번을 고르겠다, 미리 딱 정해 두시면은 고민을 덜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덜 하셔야지 시간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나마 이번 지방직 9급은 작년 국가직 9급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시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쉬운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는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중간중간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려웠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시험 문제를 끝까지 풀지도 못하셨죠. 그나마 올해 지방직 9급 시험에는 그래도 어렵다고 평가되는 문제들이 후반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도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또 아니면은 이 커리큘럼 다 들으면 100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점수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각 시험마다 목표하셔야 될 점수가 다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는 한 95점 정도가 목표치 점수예요. 기출문제나 최근 트렌드 관련된 문제를 잘 학습을 하셨으면 한 95점쯤 나왔어요. 근데 올해 지방직 9급은 80점이 목표치 점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다 하신다 하더라도 80점 이상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80점 정도가 목표치 점수면 사실은 한 나머지 20점은 운의 영역일 수밖에 없긴 해요. 이 객관식 시험 특성상 그 운의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운이 여러분들의 결과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수백 대 1에 넘는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운이 작용하는 포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지만, 경쟁률이 20대 1 혹은 많아봐야 50대 1 시험에서는 운보다는 훨씬 실력이 작용이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